문제가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인 공식은 다 배운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공식은 뭐만 남았냐면 넓이 공식만 남았는데 사실은 페이지 120페이지에 834번입니다. 사인 코사인 법칙 같이 쓰는 건데 이제 공식은 다 배웠어요. 사인 법칙 공식 다 외웠나요? 못 외우면 조금 내가 이제 그 장애 판정을 받으러 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그 공식, 그죠? 너무 쉬운 공식이어서 깔맞춤으로 코사인 공식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이까지만 배우면 되는데 넓이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워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은 다 배운 거예요. 끝났어요. 그럼 이제 결론은 이제 뭐냐? 푸는 거죠. 푸는 거죠. 너무 어렵지 않은 것만 이제 푸는 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봐봐. 834번을 이제 볼 건데 이제 우리 같이 자, 오늘 줬던 것들은 풀어보시고요. 해설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체크해 보시고요. 이 문제는요, 절대로 어려울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그래프를 딱 봤더니, 도형을 봤더니, 삼각형이 몇 개죠? 한 개죠. 이게 어려우면, 이거 미친 거예요? 어려울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절대 어려울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일단은, 이거는 뭐, 사인, 코사인, 넓이 다 써보면 무조건 풀려요. 삼각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 이런 거 나한테 틀렸다. 주원아? 틀리면 참 맞는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세요. 이제 딱 봐도 두변과 끼임각 줬잖아. 그러면 이제 딱 느낌상 이제 어디 구해야 될 것 같냐면 딱 B씨 구해야 될 것 같잖아. 딱 봐도. 이제 B씨 구한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 쓸 거야. 왜 사인 법칙 쓰냐? 딱 봤더니만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매저번의 반지름. 자, 매저번 반지름 들어가는 공식은요. 사인 법칙밖에 없어요. 코사인 법칙 매저번의 반지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하는 순간 그것바로 넌 100% 마지막에 뭐로 간다? 사인 법칙. 그럼 봐봐. 사인 법칙은 구할 때 봐봐. 이 쌍쌍바가 돼야 되잖아. 각도 아는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를 구해야지만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는데 모르죠. 그래서 이 길이를 뭐로 구했다?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 한 번 쓰고 사인 법칙 한 번 쓰는 문제입니다. 근데 삼각형이 하나 나오면 어차피 뻔해요. 사인도 써보고 코사인도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까지 쓰잖아? 다 풀려요. 셋 중에 하나는 다 되거든요. 여러 개 써더라도. 자, 그러면 요 길이 BC 길이 A라고 할 거예요. 소문자 A. A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3의 코사인 60도. 바로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던 코사인 법칙 공식이 되겠죠. 외우고 있냐? 주원아? 아까 열심히 외우라고 했는데 외우고 있냐고. 공식은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지. 요거 없어지면 피타고라스 정리라. 이게 90도가 되면 코사인이 0이 되면서 없어지니까 여기 없어지면 코사인 법칙 그 피타고라스 정리라가 된다. 그래서 4, 4, 16, 3, 3은 9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져서 빼기 12가 됩니다. 그러면은 몇이냐? 13이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루트 13이 되는 거죠. 근데 루트 13이 됐으면 이제 사인 법칙 써서 사인 60도분의 루트 13은 2R이다. 쌍쌍바 커플링 사인 60도분의 루트 13은 2R이다 라고 해서 사인 법칙을 마지막에 쓰게 되면 반지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요게 루트 3분의 2루트 13이고 2R이 되면서 약분되니까 없어지고 그럼 R은 루트 3을 곱해주면 R은 3분의 루트 39가 나온다. 뭐 이런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장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맞으시면 되는 문제인 거죠. 이 정도의 문제들은. 앞장에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예요. 1, 2, 3, 4 뭐 이런 데 있을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맞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청 어려운 문제들은 못 맞겠지만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37번 같은 것도 보시면 세변의 길이를 줬죠. 830번에 보면 세변의 길이 줬죠. 그럼 이거는 무엇을 문제냐면요. 세변의 길이 주면 코사인 법칙 써야 되겠고요. 외저번의 넓이니까 이 7, 8, 9 이렇게 줬거든요. 문제에서 7, 8, 9를 이렇게 주면 매저번의 반지름 구할 때 내가 어느 각을 찾을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디 구하고 싶냐? A 구하고 싶냐? B 구하고 싶냐? C 구하고 싶냐? 어디가 느낌이 좋습니까? 찍으십시오. A. 그럼 A로 코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세변의 길이 아는 거니까 A로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9의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8 곱하기 7의 코사인 A가 되겠어 코사인 A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817번입니다. 아, 37번. 837번. 코사인을 구하게 되면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죠? 이 코사인 A를 구했어.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다시 사인 A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써서 매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A를 구해보면 99, 81, 88에 64, 77에 49, 16, 87에 56이니까 112 코사인 A니까 넘어가면은 얘가 113이거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32가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A는 뭐가 나오냐면 112분의 32가 나와요. 112분의 32가 나옵니다. 그러면 약분이 되죠? 뭐로 약분되냐? 8로 되냐? 8, 4, 32, 8, 1은 8, 8, 4, 32. 또 2로 약분하면 7분의 2네. 코사인 A가. 자, 코사인 A가 7분의 2면 사인 A를 구할 수 있죠. 사인 A는 뭐가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1 빼기 7분의 2 제곱하면 49분의 4가 되면서 루트 49분의 45가 되면서 7분의 루트 45 7분의 3, 3은 9니까 3루트 5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알아서 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 쓰면 끝납니다. 사인 A분의 9는 2R이다. 사인 A분의 코사인 구한 다음에 사인을 바꿔줘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 A분의 9는 2R이다. 사인 A가 여기 넣고 있잖아. 7분의 3루트 5니까 계산하시면 된다 안 된다? R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변의 길이 주면 코사인 법칙 쓰는 거고 아무각이나 코사인 값 구한다면 사인을 바꿔줘요. 사인 법칙 쓰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세변의 길이를 주면 무조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있는 거야. 세변의 길이를 주면 무조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코사인 법칙 한번 쓰고 사인 법칙 한번 쓰면 외접원의 반지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어렵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옛날에 자주 나왔어요. 뭐 그냥 보편적인 문제로 엄청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계산은 반지름 구한 다음에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로 나눈 다음에 그럼 R은 뭐가 나오냐? 넓이 구해줬으니까 7 올라가겠고 그러면 3루트 5분의 7, 9, 63 이렇게 2R이 되겠고요. 2로 나눠주면은 여기가 6으로 바뀌겠죠? 여기 R입니다. 제곱해요. 36 곱하기 5가 되겠고 위는 63의 제곱이 돼서 여기 R의 제곱이 되겠죠. 약분이 되냐? 3으로 약분하고 제곱할 거랬네. 3으로 약분하면 326, 326, 22, 2분의 21. 2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4가 되겠고요. 21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가. 약분될 거 없지? 21의 제곱 몇이냐? 441인가? 맞니? 그러면 이거는 20분의 441이니까 그런 넓이는 뭐가 되겠어? 파이의 제곱이니까 20분의 441 파이가 되겠습니다. 답이 있나요? 있어요? 다행이네요. 없으면 또 슬펐겠죠? 이렇게 열심히 계산했는데. 일단 뭐 계산이 좀 그지같이 나올 수 있는데
세변을 주면 무조건 이렇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냥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냥 기본적인 문제다. 이런 문제들은 풀 수 있으면은 학교 시험에 이런 거 나오면 맞으시면 되겠다. 문제 내기도 쉽지 않아. 선생님께서 그냥 세변 아무거나 다 본다. 5, 6, 7. 외접원 반지름 구해. 그럼 다 문제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 만들기 참 쉽죠? 쉽지 않냐? 야, 5, 6, 7. 참 쉽잖아. 어떻게 생각하냐? 쉽지 않냐? 문제 만들기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겁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나요? 3대5로 줬어요? 838번? 또 한번 풀어볼까요? 838번에서 지금 외접원, 그럼 내접원인 거죠, 지금. 그치? AB 길이가 3이고 AC 길이가 5니까 이렇게 쓸게요. 얘가 120도가 되는 거고 3대5니까 그냥 이걸 3K, 5K라고 둘게요. 이렇게 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다. 그래서 요거 길이 구한 다음에 사인 120도분의 A가 결론은 뭐가 된다? 2R이다. 2R이니까 2 곱하기 7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으니까 이거 사인 110도 몇 도냐? 우리 주원아.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겠죠? 양변에 2분의 루트 3 곱하면은 A 값이 나와요. 7루트 3입니다. 여기가 7루트 3이에요. 그러면 이 K 값 구할 때 뭐 쓰면 끝나냐면 지금 두 변하고 끼인각으로 반대편 구하는 거니까 뭐 쓰면 끝나는 거죠? 코사인 법칙 쓰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얘 문제도 사실 어려울 수 없는 게 삼각형이 몇 개밖에 안 나왔죠? 한 개밖에 안 나왔죠. 코사인 법칙 쓰고 사인 법칙 써보고 다 써보면 다 틀려요, 무조건. 아니 배운 공식 몇 개 없어요. 다 써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절대 어려울 수가 없어요. 삼각형 하나 나오면. 그래서 삼각형 하나 나온 거 틀려갖고 오지 마라, 주원아. 살인 난다, 진짜로. 아니, 진짜 삼각형 하나 나오고 진짜 틀리면 살인 난다고, 이거는. 이거는 공식만 돌아가면서 써도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 틀려갖고 오면 진짜 살인 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코사인 법칙 쓸게요. 그러면 7루트 3의 제곱은 3K의 제곱 더하기 5K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K, 5K의 코사인 120도. 외우라겠죠? 뭐라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60도니까. 코사인 100도 외우세요. 겁나 많이 나와요. 거의 외울 정도로 엄청나게 나옵니다. 얘 풀면 이제 K값 나오겠고요. K값 나오면 뭐를 구할 수 있냐면 AC 길이. 이거 구하는 거죠. K 나오면 OK 구하면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것들은 쉬워요. 어렵게 되면 한두 것도 없는데 쉬운 것도 쉬워요. 77에 49에다가 3 곱하면 9, 3, 27, 4, 3, 10이니까 147이 됩니다. 9K 제곱, 그 다음에 25K 제곱. 잡았습니까? 실패. 모기야, 날파리야? 날파리 같네,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은 날파리. 날파리는 좀 짜증나긴 하지만, 물지는 않으니까요. 그죠? 모기가 이제, 홈매트를 이제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그 피를 위해서. 이제 6월이 되면 이제 벌써 모기들이 기어옵니다. 여기가 특히 2층이기 때문에 벌레들이 당연히 이제 좀 더 많죠. 5층보다. 여기 8층 사다리 몇 층이냐? 12층. 그것도 생각보다 별로 없잖아. 엘리베이터만 잘 안 타고 올라오면 되잖아요. 모기가. 좀 방심할 수 있는 층이죠. 11층 같은 데가. 방심하다가 초토화될 수도 있죠. 가끔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딱 들어오면 홈매트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치고 있는데 이제 다 물리고 이제 걔를 잡았더니만 피가 끈적하게 나오게 되는 보통 이제 그 층수 좀 높은 방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잘 안 올라오니까 기본적으로 홈매트 잘 키고 자 여름 때 우리 아니 보통 이제 고층은 잘 안 치고 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오면 걔가 이제 포식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래도 거기 창문은 잘 못 들어오잖아. 높은 층수면 사실은 엘리베이터 타고 오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또 몇 층이냐? 주원이는? 그럼 넌 무조건 켜야 되겠네. 위험성이 항상 있는 층수니까. 자, 그래서 계산해봅시다. 이것도 하면은
30k, 마이너스니까 없어지고 약분 되니까 15k 제곱이 되겠죠. 계산해보면 여기서 19k 제곱. 140, 19k로 약분 되냐? 7, 9, 63. 안 되나? 분되는 것 같은 느낌은 별로 들진 않네. 그죠? 이거 플러스지? 플러스였다. 49K. K제곱은 49분의 147이니까 K는 루트 씌우면 7분의 147은 소인수분해가 되냐? 이거 21이냐? 7로 하면은 21이고 7 하면 그럼 7루트 3이네? 그죠? 약분이 딱 됐네? 그럼 루트 3이야? K가? 그러면 영어끼리 뭐가 되냐? 5루트 3이 답이네. 이쁘게 나오네 그래도 계산이 이쁘게 나오네. 5루트 3이. 자 이렇게 이제 이쁘게 나와. 자 근데 뭐 할만하지 않냐 이 정도면? 하나 나오는 건 할만하죠. 뭐 이거는 뭐 절대 못 풀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진 않아요. 뭐 삼각형 하나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셔가지고요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뭐 이거까지 못 맞을 정도로 뭐 어렵냐 그렇진 않으니까. 뭐 공식도 사실은 뭐 2개밖에 없어서 뭐 공식 2개도 못 읽겠습니다. 그러면 좀 심각해지는 거죠. 뭐 아니 뭐 공식 2개밖에 없잖아. 뭐 엄청 뭐 어려운 공식도 아니고. 그래서 연습하셔가지고 시험과 나오면 다 맞으세요. 이번 시험 때. 자. 삼각형 결정하는 문제는 내가 저번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삼각형 결정하는 문제는 무조건 각을 다 뭐로 바꾸냐면 뭐 sin a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뭐로 바꾸는 거죠? 2r분의 a 이렇게 바꿔. 변의 길이로. 만약에 코사인 a가 나왔어. 코사인 a가 나오면 이게 2bc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인데 이게 공식이에요. 바꾸세요. 삼각형 결정 조건이 나오면 이런 각에 대한 요소를 바꾼 건데, 자, 이거 외우는 거 알려줄게요. 저번에도 한번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코사인 법칙이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외우기가 좀 복잡한 공식이니까. 봐봐. 여기가 이렇게 A제곱 있잖아요, 이렇게. A제곱 나오면, A를 제외한 거를 다 제곱해서 더해요.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뒤에가 요거 2개를 곱한 거로 2개를 빼요. 그 다음에 요거 A는 코사인 A,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여기만 한번 오는 거야. 무조건. 그럼 만약에 코사인 A로 했다. 코사인 A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공식이 되냐면 일단은 이게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A를 제외한 문자를 2개를 곱해줘. 그러니까 A면 BC가 아닌 거잖아. 이 BC를 써요. 그럼 여기 BC 샀던 거를 제곱해서 더해요. 그 다음에 요 각만 마지막에 빼줘요. 외울 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A가 나오면 A를 제외한 거 써주시고요. 요거 그대로 B제곱식을 써주고 요거만 반대로 빼줘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코사인 B였어요. 예를 들어서 외울 때. B면은 B 빼고 뭐 있냐? 문자가. A랑 C죠. 그럼 2AC를 써줘요.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C제곱 해준 다음에 얘만 빼줘요. 공식 이렇게 교열하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뭐 어차피 뭐 코사인 법칙 공식을 외워야 되니까. 맨날 유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랑 이렇게 사인이랑 코사인 나오면 다 길이로 바꿔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 결정 문제 다 풀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오면은 풀기가 참 좋은 문제인 거야. 왜냐면 푸는 방식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형 문제보다 이게 훨씬 쉬워요. 근데 도형 문제가 나오는 게 더 높다고 봐요, 사실은. 왜냐면, 이거 너무 좀 심심하거든요. 뭐 나오면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절대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삼각 결정을 이렇게 푸는 방법이 다 똑같았기 때문에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봐봐. 이 839번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sin A, 그 다음에 2 sin B, 그 다음에 코사인 C라고 나와요. 그래서 얘를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 보다 보면 각을 다 변의 길이를 바꾸는 거야. 바꿔요. 2r분의 A 2배의 2r분의 B 코사인 C는 AB죠? 2AB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바꿉니다. 무조건 바뀌면 풀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2r 이렇게 없애버리고요. 요 2도 이렇게 없애버리고요. B도 이렇게 없앱니다. 다 없어져요. 아주 이쁘게 없어집니다. 그럼 당연하죠. 여기 있는 분모 A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거 없애려고 양면에 뭐 해준다? A를 곱해요.
그럼 이게 거의 다 인수분해가 되든지 태블 정리가 나와요. 뻔해, 문제들. A를 곱할게요. 이렇게 돼요. 없어져요. 근데 인수분해가 되죠. 당연했지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될 수가 없죠. 양수인데 길이니까. 얘가 0인 거예요. 그럼 BC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죠? 2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딱 결정하는 문제가 이게 각만 바꿔줘가지고 정리하고 뭐 인수분해 같은 거 하면 다 끝나거든요. 이건 뭐 사실은 이 도형보다도 더 쉬운 거지. 푸는 방식 자체가 딱 정해져 있잖아. 이거는 뭐 나오면 틀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840번 한번 풀어보세요. 840번. 얘도 뭐 코사인 A랑 코사인 B만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겠죠. 뭐 정해져 있는 문제니까 사실은. 이런 거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다 찍어줄 거야. 쉬운 것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유형들이 나왔던 것들은 무조건 풀어야 된다. 이거는 틀리면 안 된다. 어려운 거는 제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삼각함수는 거의 약간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찝어줘가지고 계속 돌릴 거예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맞으라고. 어려운 거는 그냥 버리시고요. 수열로 가시면 돼요. 수열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풀고 그러면 이번에 성적이 잘 나올 거예요. 생각보다. 왜냐면 이번 부분이 애들이 다 망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지명학한테. 이제 되게 슬퍼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킨 것만 잘 따라와도 뭐 점수에 관계없이 등급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4등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한 거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깜짝 되게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럼 등급이 잘 나와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막 찍은 것만 보여가지고. 진짜 가능성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올 수 있죠. 아니, 가능할 거 못 가능한 거 같아. 가능할 수도 있겠지, 네가 생각했을 때. 아니? 찍어주면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충분히? 이번에? 우리 주원이처럼 뭐 공부를 할 생각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찍어준 것들은 잘 해봅시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뭐 삼각형 나왔죠. 뭐 이게 뭔 삼각형이야? 삼각형 결정해. 그러면 이 코사인 나오면 다 바꾸면 돼요. 그래서 얘가 A가 왔으니까 BC가 있겠죠. 2BC, B제곱, C제곱에서 A제곱 빼주면 되겠고요. A, B니까 AC 왔죠. AC 써주고 A제곱, C제곱 써주고 B제곱 빼주면 되겠습니다. 뭐 외우는 것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없는 문자를 써주고. 그러면 또 이게 약분이 야무지게 또 돼요. 이게 EC가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일단 EC가 이렇게 없어지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A 이렇게 곱해지겠죠. 여기 B 이렇게 곱해지겠죠. 맞아, 안 맞아. A가 약분되면 없어지겠죠. 없어지겠죠. 그럼 이제 남는 게 뻔해요. 이렇게 남죠. 이게 C제곱도 없어져요.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이쪽 넘길까요?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배의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B제곱은 0인데 뭐 2로 묶으면 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인수분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0이 되려면 얘가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A, B가 같은 2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딱 푸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이거 낼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내면 얘는 삼각형보다 더 쉬워요. 맞아. 얘는 생각보다 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낼 확률이 높다고 보진 않는데 내면 진짜 맞으라고 주는 문제인 거야. 100% 맞아야 돼. 이건 진짜 맞아요. 이거 진짜 틀리면 이거는 진짜 선생님께서 너희들한테 야 먹어 이렇게 준 거야. 근데 뭐 반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드세요 그런 거죠. 아니 먹을 수 없겠니? 이건 진짜로 이건 뭐 진짜 어려운 게 없어. 이건 진짜로.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이 뭐 출제 내용이 높지 않다고 봐요. 도형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도형이 이제 대세니까. 그래서 혹시 그래도 나오면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하나만 더 풀고 쉽시다.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여기가 겁나 쉬워. 근데 어렵게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로 그런 단원이에요. 이 단원이.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려운 건 안 하겠다. 왜냐? 어려운 거는 미친듯이 공부해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정말 짜증나요. 42번.
괜찮아? 우리 되나? 괜찮죠? 자, 요것도 이제 조금, 야, 이거 딱 봐도 느낌이 그 뭐냐? 그 두변각 비인각이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초속 5m랑 3m로 달린데, 약간 누가 봐더라도 지금, 야, 이거 누가 봐더라도 120도 나왔죠? 자, 초속 5m인데 몇 초 동안 달렸냐? 몇 초 동안 달렸대? 10초잖아. 그럼 몇 미터 갔어? 50m죠. 50이에요. 여기는 초속 3m로 10초 동안, 그러니까 얼마 하겠어? 30이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 구하래. 이거 누가 보더라도 무슨 법칙이냐?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 누가 보더라도 가장 기본 아니냐? 두려운가, 끼인가, 주고, 반대 구해라. 근데 이게 봐봐, 이거 풀 때 팁을 알려줄게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잘 보세요. 절대로 30하고 50으로 풀면 안 돼. 그 계산이 복잡해. 어떻게 풀냐면, 3하고 5로 풀어. 그 다음에 나한테 답이 나왔지? 10배 해주면 돼. 그러니까 10분의 1배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게 약분이 가능하면 최대한 약분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3하고 5로 계산한다는 게 10분의 1을 지금 줄여놨다는 얘기야, 축적은. 10분의 1 시켰으면 나중에 3하고 5로 구한 다음에 10배만 해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 나는 이거 답을 알고 있어요. 여기 7이에요. 70입니다. 이거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외우라고 시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357이에요. 357. 120도일 때. 35, 110이면 7입니다. 이게 조금 약간 피타고라스처럼 되게 많이 나오는 수 중에 하나인데, 이거 아마 7 나올 겁니다. 내가 안 구해봐도 아는 건데.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거여가지고, 선생님 외우고 있어요. 거의 이 정도는. 357. 야, 외우기 참 좋지 않냐? 357. 이식 증가하잖아. 야, 찐다 아니면 외우겠죠. 그리고 여기 110도. 야, 외우기 참 좋지 않냐? 아니야, 외우기 어렵냐? 이거잖아. 봐봐. 야, 이식 증가하고, 가운데, 가장 긴 변에 가격이 클 거 아니야. 110도. 외우기 좋잖아, 357. 야, 357 외우기 쉽죠? 아니에요? 이 정도 뭐 외울 수 있잖아요. 이거 외우고 있다가 은근히 잘 걸려질 때가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어려운 거 풀다 보면. 357 정도는 외우고 있어도 괜찮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숫자가 크도록 많이 나왔을 때는 항상 3하고 5로 최대한 약분해서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만큼 곱해줘라. 그게 훨씬 더 계산하니까 쉬운 방법이다. 30하고 50해도 나오는데 그럼 계산 복잡할 거 아니야. 30 제곱하면 900 나오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니? 30하고 50하고 하고 싶어요? 아니죠? 팁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 끝이에요. 토요일날 만나면 5월 30일날 보면 끝이고, 이제 뭐 대통령도 이제 생기고 그러면 조금 나라가 안정이 되겠죠? 그래도 없을 때보다 낫겠죠? 아니야? 또 대통령이 있으면 또 사고 치여서 또 문제가 될 테니까. 지금 사고 더 치면 이제 경제가 나락가겠어. 지금 이제는 이제 사고 안 치고 좀 이의 좀 하는 대통령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만 좀 싸우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처럼 갑자기 입시제도의 변화를 확 주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너네 윤석열 대통령 때 한번 수능 기조가 확 바뀐 적이 있거든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때 입시제도가 아주 파란만장했어요. 다이나믹하고 아주 판타스틱했는데, 첫 번째는 수능에 완전히 그거를 중간에 바꿨어. 6월달까지 수능을 모의고사 보잖아. 9월달에 확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되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의대 증원 2,000명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죠. 한 2번 정도 이제 아주 판타스틱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수능 대비할 때. 그래도 뭐 이번에는 누가 되든지 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교육제를 확 바꾼다든지. 사실은 교육제를 확 바꾸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냥 그딸이 또라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여러분 수능 볼 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입시 문제는 여러분과. 그래서 내년에 고3이잖아요. 이건 뭐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교육제도를 확 바꾸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아요. 준비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서서히 바꿔 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곤란하다. 자, 넓이로 한번 넘어갈게요. 유형 11번. 이제 넓이로 갈 건데, 넓이 구하는 공식은 되게 쉬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각삼각형부터 볼까요? 언제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냐? 넓이는 두 변과 끼인 각을 알았을 때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두 변과 끼인 각 알았을 때 이거 코사인 법칙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 두 변과 끼인 각 알았을 때. 이때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가 이제 A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C가 되겠고요. 여기가 B가 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그림으로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요 B를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아. 이렇게 알면은 두 변과 끼인 각 알면 요 B 길이 구하는 게 코사인 법칙이었죠? 그죠?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선의 발을 내려요. 우리가 이거 사실 코사인 법칙 그 유도할 때 다 했던 거예요. 뭐 할 때 다 했다? 코사인 법칙 유도할 때. 그러면 요게 이제 H라고 두면 요 AH를 우리가 얘하고 얘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 같냐? 우리 주원아. 요 길이 요거랑 요로 표현할 수 있냐? 기억나냐? 해본 적 없냐? 코사인 법칙 할게. 안 해본 걸로 보자. 여기 뭐 되냐? 우리 형준아. 여기 요 C하고 요 각으로 여기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요거랑 요거랑 여기 표현할 수 있어. 높이. 응. 이 높이가 AH잖아. 여기 직각일 거 아니야. 요 C 알고 여기 각 알아. 요거 높이 표현할 수 있어요. sin B가 이것분의 이걸 거 아니야. sin B가 C분의 AH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빗변분의 높이니까. 그러면 AH는 뭐가 되는 거죠? C sin B가 되는 거죠. 여기가 C sin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넓이는 끝난 거죠. 넓이는 다 알겠지만, 주원아, 넓이 공식 뭐냐? 삼각형 넓이 공식. 넓이 구하는 공식.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응. 이분이 1이에요. 그치요?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A가 밑변이고 C sin B가 높이잖아. 그래서 넓이는 언제 알 수가 있냐면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은 이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 값을 곱해준 다음에 2분의 1만 하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코사인 법칙 공식이랑 거의 유사해요.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때 이 반대편으로 가면 코사인 법칙이 되는 거고, 이거 두 변과 끼인 각을 해서 넓이를 구하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상 봐봐. 넓이랑 코사인 법칙은 되게 자주 쓰여질 수가 있겠지. 왜냐면은 넓이 자체가 두 변과 끼인 각이잖아. 근데 코사인 법칙도 두 변과 끼인 각이니까 이게 둘이가 짬짬이가 맞겠죠. 코사인 법칙과 넓이는 짬짬이가 맞을 수 있겠구나. 항상 같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총 몇 가지를 배웠냐면 3가지를 배운 거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으로 넓이까지 배운 거지.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다 뭐의 기준이냐? 삼각형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삼각형을 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공식을 쓸 때 어떤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구하는 공식 쓸 거란 말이에요. 100%. 삼각형은 가겠죠? 근데 삼각형이 한 개만 있어. 그럼 어려울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다 쓰면 문제가 무조건 풀리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 쉬운 문제잖아. 그건 당연히 맞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삼각형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 어떤 삼각형에서 어떤 법칙을 쓸 것인가. 그게 이제 점점점 복잡해지는 거지. 삼각형이 여러 개가 나오면. 그리고 이제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또 뭐가 나올 수 있죠? 왜 저번에 반지름 나오니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하고 뭐 삼각형 여러 개 나오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공식은 어차피 3개밖에 없거든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나는 이 3가지를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그런 친구는 없어요. 이 3가지 공식을 못 외웠다는 친구를 본다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플 거야. 그죠? 이 3가지는 다 외우고 있을 거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근데 이거를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그게 문제인 거야. 그때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문제가. 그래서 쉬운 문제는 삼각형이 몇 개 없어요. 쉬워요.
그죠? 사각형이 여러 개가 막 나오고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그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845번에 보면 이게 어려울 수가 없죠. 딱 보면 알겠지만 그 두 변하고 끼인 각을 준 거예요. 5, 8하고 지금 5하고 뭐 8이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C가 지금 각이에요. 여기 C가 5하고 이제 8. 두 변과 끼인 각을 줬어요. 그럼 이제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넓이는 5 곱하기 8의 사인 C가 되겠고요. 이게 넓이에요. 이게 몇이라고 있는 문제에서 10루트 3이라고 준 거죠. 이때 이 사인 값을 구하면 코사인 법칙을 써서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넓이하고 코사인 법칙은 이게 짬짬이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뭐 겹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사인 법칙은 또뭐 외톨이가 되냐? 그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인 C를 구해보면 이렇게 약분이 돼가지고 20이죠? 사인 C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이게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거든요. 사인은 2분의 루트 3이. 이게 60도일 수도 있고 120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줘요. 몇 도라고 줬냐? 문제에서 C각은. 예각이라고 줬죠? 90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몇 도란 얘기야? 60도라고 준 거죠. 왜냐면 이게 사인 법칙을, 사인 값이 나오면 이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예각이랑 둔각을 줘야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로 구하면 되는 거야, 우리? 다현아? 무슨 법칙 쓰면 되는 거죠? 코사인 법칙 쓰면 되는 거죠. 전형적인 문제들이라 이런 거죠. 근데 뭐 어차피 상관점 하나 나오면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어차피 뭐 다 쓰면 되죠 뭐. 사인 법칙 써보고 코사인 법칙 써보고 여기 쓰면 문제 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C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빼기 2배의 5 곱하기 8의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5, 25, 8, 8에 64, 8호 40을 빼니까 24하면 49. C는 몇이 나온다? 7이 나온대요. 이쁘죠? 이쁘죠? 답이? 뭐 이렇게 이제 그 넓이 문제에서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846번 같은 것도 4, 9, 6이고 이게 이등분선이지. 이등분선이면 이거 그때 해준 적 있는데 이거 기억나냐? 이등분선 나오면 그 양쪽 사이드 길이의 변의 길이의 비가 밑에 길이의 비랑 같다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 846번은요 외울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조금 외워둡시다. 별표를 칩니다. 뭐 친다고요? 별표 치세요. 이 846번 문제들이요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이거 별표 치세요. 왜 그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자, 이 문제를 별표 치라는 이유가 이 문제 어렵지가 않아요.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내가 이 문제를 왜 별표 치라고 했는지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게 이등분선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등분선 가서 D야.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지금 B각이 60도라고 줘요. 이렇게 B각이 60도라고 줬고요. 그때 이제 뭐를 구하는 문제냐면 BD 길이를 구하는 문제.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되는데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왜 틀리냐?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많이 튀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문제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넓이에 관련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를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냐면 넓이 구하는 공식을 쓰지 않고 보통 뭐를 많이 쓰냐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만 많이 써요. 그러니까 특히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봐봐. 이게 4대 6이죠. 아 그럼 여기 4대 6이다. 여기 2대 3이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쓴 다음에 막 여기서 막 별의별 다 해요. 여기 코사인 세타가 그려야 되나? 그러면서 왜냐면 넓이에 관련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넓이로 접근하지 않고 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접근하거든요. 아무리 해도 못 풉니다. 자, 이 문제는요. 넓이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BD 길이를 구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외워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오답이 애들이 넓이로 아예 접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넓이로 푸는 문제거든, 이 문제가. 근데 문제를 잘 보세요. 넓이로 푼다는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넓이 힌트를 준 것도 아니고, 잘 읽어보세요. 넓이를 쓸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거기 넓이에 넓자 나와있냐, 안 나와있냐? 전혀 안 나와있죠? 구하는 것도 넓이가 아니야.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별표치라는 이유는 애들이 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겁나 쓰다가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넓이 구하는 문제인지 사인 법칙, 코사인인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 넓이에 관한 힌트가 없으니까 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겁나 쓰다가요. 안 풀리네? GG 쳐서 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외우라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어떤 문제냐? 봐봐. 여기가요. 특수각이야. 60도거든요. 나눠도 특수각이야. 자, 이런 문제. 전체도 특수각이고 나눴을 때도 특수각인 문제들은요. 넓이를 쓰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특히 이 가운데 그룹할 때. 자, 다시 한번. 나누기 전에도 특수각이고 나눈 다음에도 특수각이 됐을 때 이 문제는 넓이로 푸는 문제입니다.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나오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놨다. 혹시 이번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저거 선생님이 넓이로 풀라고 외워놓으라고 했지. 어떻게 풀면 되겠다. 왜냐면 되게 많이 쉬운 문제인데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원리냐면 이런 거야.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어떤 거랑 어떤 거 합이냐면 ABD 삼각형의 넓이하고 BCD 삼각형의 넓이하고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걸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넓이로. 그러니까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랑 이 삼각형 더한 거랑 같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풀면은 끝나는 문제예요. 끝나는 문제예요. 그럼 X가 그냥 나와요. 왜냐면 미지수 하나밖에 모르는 게 없어서. 허무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풀면 되는데 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안 쓰고 막 그러다가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별표 치라는 거예요. 오답률이 그래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A, B, C로 가면은 이게 두 변하고 끼인 각을 준 거니까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의 사인 60도가 되는 거예요. 두 변과 끼인 각. 요거로 넓이 구하면 두 변하고 끼인 각 30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A, B, D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에다가 사인 30도예요. 마찬가지로 B, C, D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의 사인 30도예요. 끝난 문제. 미지수 한 개밖에 없는데 식 하나 나오잖아. 끝난 문제입니다. 이게 또 이렇게 허무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오답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풀어보다 보면 이게 약분이 돼가지고 2분의 1 다 사라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 1도가 2분의 3이잖아요. 약분이 되면 12 루트 3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게 2분의 1이니까 3x. 이것도 2분의 1이니까 2x가 돼서 5x가 됩니다. 그래서 x 값은 뭐가 되냐면 5분의 12 루트 3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허무하죠? 답이에요. 이겁니다. 이 문제는 뭐로 풀어야 되는 문제다? 넓이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상당히 애들이 많이 튀어갖고 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너희들 오자마자, 넓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오답률이 생각보다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계속 넓이로 접근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이제 팁을 주죠. 얘들아, 삼각함수 문제 나올 때 도형자 나왔잖아? 일단 다 써. 넓이도 쓰고, 사인 법칙도 쓰고, 코사인 법칙도 쓰고, 다 쓴 다음에 못 푸는 건 괜찮은데, 셋 중에 한 개도 안 써서 못 풀었다고 하면 혼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우스갯소리로. 진짜로. 그래서 넓이 구하는 공식도 우리가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된다. 그걸 이제 머릿속에 저장해 두라고 이 문제를 별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넓이 쪽은 코사인 법칙과 짬짬이가 많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넓이를 빼먹지 않고 웬만하면 쓰다 보면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쓴다. 안 풀릴 경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안 쓰면 포기하지 않고 뭐도 한번 시도해본다? 넓이도 한번 시도해보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 풀 때. 그래서 은근히 오답률이 많은 문제다. 이 문제가. 은근히 많아요. 오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 같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풀어보는 문제가 849번 한번 볼게요. 이 849번 문제도요, 은근히 이제 재밌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도용 못한 애들은 다 외우기도 시켜요. 자, 여기서 이제 봐봐.
지금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결론은 지금 각의 60도를 줬죠. 그죠? 각의 60도를 줬다는 건 넓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넓이는 2분의 1 AB sin C가 되고 넓이는 C각을 줬어요. 이게 지금 60도예요. 결론은 뭘 구하라는 얘기냐? AB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서 두 변과 끼인 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문제도 어떨 때 애들이 많이 틀리냐? AB를 각각 구하려고 그래. 이건 AB를 각각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AB만 구하면 돼. 그냥 sin 60도는 알고 있잖아. 지금 C는 1도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AB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주어진 걸 봤더니 A 더하기 B가 5라고 줬고요. C가 뭐라고 준 거예요? 4라고 준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 문제도 은근히 많이 틀리는데 왜 또 틀리냐? A, B를 각각 구하려고 해요. 그걸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은근히 틀리는 경우 오답들이 나왔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뭐 대충 그릴게요. 60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가장 긴 변이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4라고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얘가 A, B, C. C가 60도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A인 거고 여기가 B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보자마자 뭐 넓이도 이렇게 구했긴 했겠지만 뭐도 쓸 수 있겠다 딱 보자마자 코사인 법칙도 쓸 수가 있겠죠. 누가 보더라도. 코사인 법칙을 쓰면 4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에다가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약분되면서 16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b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얘하고 얘를 이용해가지고 A,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통해서. 그럼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이게 A, B가 오잖아. 그럼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뭐 빼면 나오겠냐? 우리 주원아. 뭐 빼면 나오겠냐? 이거.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뭐 빼면 나오겠냐? 하나 더 뺐잖아. 마이너스 3AB. 2AB만 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 더 빼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덧셈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곱셈을 구할 수 있어요. 곱셈공식 변형으로. 그래서 이 문제가 코사인 법칙이랑 엮어지는 문제인데 곱하기를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코사인 법칙, 곱셈공식 변형 써서. 근데 이걸 줬잖아. 이 더한 걸 뭐라 줬어 이걸? 5라고 줬잖아요. 근데 준 거예요, 5를. 그러니까 A,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A, B만 구하면 되거든요. 이 문제도 애들 몇 틀리냐 물어보면은 A랑 B를 다 구하려고 그래. 그건 A, B를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A, B를 각각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야. A랑 B를 곱한 것만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또 이제 오답이 많죠. 왜냐면 선생님 이거 안 풀리는데요? 이거 A랑 B 안 나와요, 선생님. 그럼 이제 내가 얘들아, 그거 A, B 구하는 문제 아닌데? A랑 B 곱한 거 구하면 돼. 그러면 또 풀어요. 또 풀어요. 뭐 그런 문제 유형들인 거죠. 조금 이렇게. 오답이 좀 나올 만한 문제 유형들. 그럼 이게 5의 제곱이니까 25 마이너스 3AB가 몇이라고 줬냐면 16이라고 줬죠.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서. 그럼 3AB는 뭐가 나오냐면 9가 나오겠고 AB는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끝나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B가 3에다가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4분의 3 루트 3이 넓이가 나온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은근히 이제 오답이 조금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A, B를 각각 구해야 한다.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대.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법칙하고 넓이랑 이렇게 엮어져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원래 태생이 그랬어. 왜냐면 두 변과 끼니까 그렇잖아. 태생이 원래부터 코사인 법칙은 넓이랑 가치가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야. 그냥 구하는 것 자체가 엮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코사인 법칙과 넓이 구하는 문제가 짬짬이가 많이 되더라.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문제 중에 또 이 849번이 한몫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애들이 별로 안 풀어봤다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더라.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 건 아니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오답으로 갈 만한 유형들을 이제 미리미리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거죠. 주원자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힘을 내세요. 넘어가. 자, 뭐 테스트가 나오는데요. 뭐 어려운 문제들은 일단 넘어가 볼게요. 모든 걸 다 풀어주진 않을게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 나중에 자기는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또 질문할 때 따로따로 여기 활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2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유형 12번 같은 문제가 이제 다 같이 나오는 거죠. 유형 12번으로 가면 드디어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까지 다 쓰게 되는 문제인데 이 852번은 그래도 쉬울 거야. 왜 쉬울 거냐라고 한다면 한결같아요. 왜냐? 삼각형이 몇 개밖에 안 보이니까? 한 개밖에 안 보이니까. 삼각형이 몇 개 안 보이면요 무조건 푸셔야 돼요. 이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문제예요. 그러면 요거는 사실은요 되게 쉬운 문제인 게 사실은 이제 사인 법칙을 엮어놓은 문제인데 여기 30도잖아요. 여기 30도잖아. 그러면 요 사인 법칙 쓰면은 사인 30도분의 요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B라고 할게요. 그럼 사인 30도분의 B가 2R이 된단 말이야. 근데 R이 지금 몇이라고 줬냐면 5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B가 무조건 나오는 거죠. 사인 법칙 쓰면. 근데 사실은 여기 B 알면 C도 알거든요. 이등분란수평이어서. 여기 끼인각이 120도거든요. 끝난 문제예요. 주변과 끼인각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문제냐? 사인 법칙이랑 넓이를 엮어놓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사인 법칙 엮을 거라는 건요. 원 나올 때부터 눈치를 채려야 돼요. 그래서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B는 2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에 대해서 몇이 나오냐면 5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5라는 얘기는 얘도 5라는 얘기죠. 이등변 삼성이니까. 그럼 두 변하고 5에다 사인각이 120도야. 끼인각이. 그럼 끝난 거죠. 넓이 문제가. 이런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뭐 그냥 사인 법칙 한번 쓰고 쓱 하고 사인 120도는 뭐랑 같죠? 사인 60도랑 같으니까 이게 2분의 루트 3으로 이제 되겠죠. 뭐 특수할 때 많이 나와서 좀 외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겹게 나오니까 이제 대충 보면 이제 60도 뭐 외워지기도 하고요. 답은 4분의 25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각형이 나오는 건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그리고 아까 853번에서 호의 길이 B를 주면 뭐를 준 거죠? 호의 길이 B를 준 거면? 호는 뭐랑 정비례하는 줄 알아요? 호는 원주각이랑 정비례해요. 그래서 호의 길이 B는 원주각을 준 거예요. 그게 중학교 때 이제 배우게 되는데 호랑 원주각이 정비례한다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이 문제, 바로 밑에 있는 문제 853번 풀어주자면 원 잘 그린 거 같지 않니? 아님 말고 자, 나름대로 잘 그린 거 같은데 요 호의 길이의 B가 지금 몇 대 몇이냐면 BC가 3 여기가 3 그 다음에 CA가 4 네, 5라고 하면은 결론은 이 호의 길이 B는 원주각의 길이 B인 거니까 여기가 5K 여기가 3K 여기가 4K 이 원주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이 B가 호의 길이 B가 각의 B 준 거야. 원주각의 B를 준 겁니다. 이건 이제 중3 때 나오는 거니까 외워두세요. 중3 때 나오는 거니까 요 호는 요 호의 원주각과 B가 똑같다. 요 호는 요 호의 원주각과 B가 똑같다. 요 호는 원주각과 B가 똑같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더하면은 180도가 되겠죠. 삼각형의 내각이니까. 그럼 3K, 4K, 5K면 다 더하면 12K인가요? 12K니까 12K가 18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K는 몇 도가 되는 거죠? 15도. 여기가 45도예요. 여기가 60도예요. 여기가 몇 도다? 75도입니다. 됐죠? 그래서 각도를
다 준 거다. 호의 길이 준 게 각도를 준 거고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 잘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75도는 모르겠지만 이 사인 45도분의 여기는 2R이니까 요거 길이 준 거고 여기도 길이 준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준 겁니다. 길이를. 그래서 사인 60도분의 여기 B 사인 60도분의 B가 2R인데 R이 몇이라고 줬냐면요. R을 20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40인 거예요. B는 40 곱하기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에요. 20 루트 3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인 45도니까 20 루트 2가 나와요. 자, 이러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두변과 끼인각을 줬죠. 이게 안 풀리거든요. 왜 안 풀리냐면 끼인각이 특수각이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뭐를 많이 쓰냐? 쪼개요. 자, 이럴 때 가끔 쪼개요. 여기를 75도를 쪼갭니다. 수식으로 연결해요. 그러면 이쪽도 특수각이 나오겠고요. 여기도 특수각이니까 요 길이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넓이를 두 개로 쪼개서 구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쪼개가지고 구하는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힌트를 알려줄게. 이거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이면 이게 답이 이거는 지금 그냥 안쪽에도 풀어도 돼요. 왜냐면 사인 75도를 줬어요. 뭐를 줬다고요? 이게 75도잖아요. 답에서 사인 75도를 줬어요. 그냥 풀면 돼요. 사실은. 그죠? 네, 사인 75도를 안 줬을 경우에는 쪼개야 돼요. 네, 이 문제 줬어요. 거기 줬죠? 문제 보세요. 853번에 사인 75도 줬다 안 줬다? 줬어요. 그래서 그냥 구하면 돼요. 근데 가끔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쪼개서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특수각이니까 뭐 이게 60도, 30도, 90도잖아요. 뭐 1대1 대 루트 3, 뭐 1대1 대 루트 2. 답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거예요. 근데 이건 구할게요. 넓이는 2분의 곱하기 두변 20 루트 2, 20 루트 3에다가 사인 75도인데 사인 75도를 뭐라고 줬냐면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그래서 이게 약분이 돼서 10이 되겠고 여기도 약분이 되면 5가 되니까 50 루트 6 루트 6 플러스 루트 2니까 이렇게 곱하면 300 이렇게 곱하면 50 루트 10인데 2 빠지면은 100 루트 3인가? 이게 답이에요. 자, 됐죠?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빠르게 오늘 끝내려면 우리 좀 끝낼 수 있겠는데 몇 개 조금 남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 조금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토요일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좀 좋아하는 게 등차수에 뭐 등비수에 이런 거 하거든요. 좀 쉬운 것들. 그거 할 때 이제 또 즐기시면 되겠어요. 그거 할 때가 조금 재밌거든요. 수열이 조금 나. 시그마 나오면 애들이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시그마도 잘 배워봅시다 한번. 시그마도 잘만 배우면 엄청난 건 아닌데 좀 애들이 좀 싫어하긴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론의 공식인데 사실 이거는 교육과정 외긴 한데 헤론의 공식은 뭐냐면 아까 전에 세변의 길이 알았을 때 우리가 각을 다 구할 수 있잖아. 그거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837번 보면은 매저번의 반지름도 구하고 매저번의 넓이도 막 구하고 했거든.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잘 봐봐. 세변의 길이를 알아. 예를 들어 세변의 길이를 알아. 그럼 봐봐. 세변의 길이를 알면은 봐봐. 내가 여기서 잘 보세요. 세변의 길이를 알면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거든요. 그죠? 잘 봐. 그러면 세변의 길이 알면 내가 만약에 이 끼인각을 알고 싶어. 그럼 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뭐를 통해서 구할 수 있죠?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그럼 이 각은 코사인 B를 써가지고 그냥 구해요. 이렇게 2A, C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세변의 길이 알면 여기 코사인 값이 나오겠지. 그럼 이 코사인 값을 뭐로만
바꾸면 사인 값으로만 체인지를 시키면 넓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자연아 넓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를 알잖아? 세변의 길이를 알면 무조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하면 돼요. 쌍꺼풀.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를 알면 우리는 무조건 코사인 법칙 한번 쓰고 사인으로 바꾼 다음에 넓이 구하는 공식 쓰면 무조건 넓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귀찮으니까 뭐로 만들었냐? 공식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세변의 길이를 알았을 때 넓이를 빠르게 구하는 거를 누가 공식으로 만들었다? 그게 바로 얘예요. 거기 이름 써있죠? 뭐라 써있냐? 그 위에. 뭔 공식이라 써있으니까 우리. 헤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공식을 몰라도 되긴 하는데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빠르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헤론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이 방식으로 구하시면 되는데 혹시 내가 이제 시험 볼 때 몰랐다. 그럼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나는 공식을 외우고 있겠다. 그럼 빠르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헤론의 공식은 뭐냐? 자, 공식을 한번 써줄게요. 필기해 놓으세요. 스몰 s를 먼저 표기해요. 스몰 s. 스몰 s는 어떻게 되냐? 각각의 변을 더하고 2로 나눠요. 스몰 s입니다. 공식에서. 그러면 큰 거는 넓이야. 얘는 큰 거 넓이야. 넓이는 s 곱하기 s에서 한 변 빼고 하나 더 빼고 하나 더 빼요. 여기 헤론의 공식. 이건 안에 다 스몰 s야. 이게 넓이 구하는 헤론의 공식이에요. 스몰 s가 세 변을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 합치거든요. 요게 이제 헤론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 알아두면 이제 문제 풀 때 조금 쉬울 수 있죠. 헤론의 공식. 자, 떠나자. 자, 854번을 보자면, 요 헤론의 공식 한번 써봅시다. 854번을 보자면. 자, 일단 세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AC 길이는 어떻게 되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니까. AC 길이는, AC 길이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2루트 11의 제곱에다가, 뭐를 더하면 되냐면, 2루트 5의 제곱을 더하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통해서 세변의 길이 다 구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44 더하기 20이니까 64가 나와서 AC 길이는 뭐가 나오냐면 8이 나옵니다. 한 변의 길이 구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누가 할 거냐? AF 길이도 구할게요. AF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통 쓰면은 2루트 11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인가요? 루트 5의 제곱. 루트 5의 제곱. 그래가지고 44 더하기 5니까 49가 돼가지고 AF 길이는 몇이 나온다? 7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CF 길이도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이제 구할 수 있겠죠. CF 길이도 2루트 5의 제곱 더하기 루트 5의 제곱 20 더하기 5니까 25네요. 그래서 CF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 7, 8이 세변의 길이가 됐을 때, 세변의 길이가 뭐가 됐을 때? 5, 7, 8이 됐을 때, 5, 7, 8이 됐을 때, 스몰 s를 구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스몰 s. 그래서 10인가요? 스몰 s가 10이 되는 겁니다. 넓이는 공식을 쓰면 10, 10에서 하나씩 빼요. 5 빼고 7 빼고 8 빼요. 루트 쉬우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헤론의 공식. 스몰 s 구한 다음에 하나씩 다 빼고 하나 빼주고. 그럼 여기가 5, 3,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10 나갈 수 있겠죠? 10이니까 제곱이잖아. 10 나가면 3만 남거든요. 그럼 10 루트 3이 답이 된다. 이게 이제 헤론의 공식이에요. 넓이 구하는 공식. 세변의 길이를 알았을 때
빠르게 구하는 거. 난 이거 몰랐다. 내가 까먹었다. 헤르링 공식 안 외웠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세 변을 통해서 한 각을 구한 다음에 사인 바꾼 다음에 두 변과 끼인 각으로 해가지고 넓이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헤르링 공식을 알면 더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뿐이지 모른다고 해서 뭐 못 풀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알아두면 좀 개꿀이긴 하죠. 계산은 좀 쉽잖아요. 아니냐, 홍준아? 계산은 좀 편안하죠? 알아두면 뭐 나쁠 건 없겠죠? 뭐 알아놔서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 줬을 때 삼각형 넓이를 빠르게 구하는 거를 누가 만들었다? 우리 헤론이 만들어서 헤론의 공식을 풉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자기 공식에 이름을 붙이는 거는 상당히 그 자기에 대한 그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보통 뭐 하나 만들고 뭐 주원이 공식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괜찮냐, 주원? 만들면 너 이름 붙이겠어? 후세 너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도록. 그 공식 중에서 이제 뭐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이름 붙이는 애들도 있잖아. 보통 이제 이름 없는 애들도 많잖아요.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름 없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름 넣는 애들은 조금 그 자존감이 높은 애들이 있고 자기 이름을 만방에 알리겠다는 애들이 놓는 것 같고 좀 이제 뭐 미적분도 사실은 뭐 뉴턴하고 뭐 얘를 만들었지만 자기 이름 넣지는 않았잖아요. 뭐 이거를 미적분이라고 부르지 뭐 뉴턴의 뭐 어떠한 뭐 학문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뉴턴은 또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은 있긴 있지. 그 과학시간에 배우지 않냐? 공통과학 시간에? 안 배우냐? 뉴턴의 그 운동 법칙 안 배우냐? 제2 법칙은 뭐 관성의 법칙 뭐 이런 거 안 배우냐? 보일 때. 안 배우냐? 했어? 제2 법칙은 뭐 힘의 법칙. 안 배웠다. 좀 안 배운 거 아니야? 그죠? 자,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집에 가야죠, 이제. 자, 다각형 넓이는 너무 쉬우니까 856번을 풉시다. 856번 풀고 끝내봅시다. 자, sin A, sin B, sin C 주면 뭐 준 거다? 변의 길이에 B를 준 거다. 그래서 이게 결론은 가조건이 A, B, C의 길이 B가 몇 대 몇이라고 준 거냐면 8대 13대 15다. 그래서 A는 8K 뭐 이렇게 쓰고 B는 13K C는 15K라고 쓸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넓이가 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변의 길이를 주고 넓이를 준 거니까 이때 넓이 S가 뭐다? 2분의 15 루트 3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페로의 공식을 쓰면 빠르게 K 값을 구하면서 K 값만 구하면 둘레의 길이는 다 얘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둘레의 길이는 뭐가 되겠냐? 주원아, 다 더하면 다 더하면 몇이야? 우리 생각해야 돼. 36K죠? 둘레 36K야? K 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몰 s부터 구해볼게요. 스몰 s는 얘를 2로 나누면 되죠? 다 더한 거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18K예요. 18K. 스몰 s는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니까. 헤르밍 공식을 쓰면 s는 루트 18K랑 18K에서 8K 빼면 몇이냐? 18K에서 8K 빼면 10K인가요? 10K 써주시고 18K에서 13K 빼면 5K 18K에서 15K 빼면 3K 요게 2분의 15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헤르밍 공식 써버리면 일단 K는 4개니까 K제곱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K제곱 빼시고요. K제곱 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봐봐. 이렇게 제곱되는 거 잘 찾아봐봐. 5 2개 있을 것 같지 않냐? 3도 있지 않냐? 그치? 5 빼면은 5 나오겠죠. 5 없어지고 2만 남은 거야. 3도 빼면 10이 있네. 12. 12니까 12도 2 뺄 수 있지. 루트 3만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30K제곱 루트 3이 돼요.
이게 2분의 10으로 추산합니다. 약분 꺼져. K제곱은 30으로 나눠요. 그러면 30 나누면은 4분의 1이 나오면서 K값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둘레길이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다 뭐가 나오냐면 18이 답이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답이 나오면서 깔끔한 마무리를 줘요. 그래서 헤론의 공식을 외워두면은 뭐 세변 나왔을 때 빠르게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론의 공식 뭐 외워둬도 나쁘지는 않다. 삼각형에 나오는 공식이니까 외워줘도 괜찮아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